자, 네 번째 강의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단에 저희가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를 위한 네이버 홍보 수단을 말씀을 드리면서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영역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가장 소상공인 분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으면서 굉장히 효율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이 광고의 영역인 지역 소상공인 광고와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광고는요, 실제로 제가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이 효율을 굉장히 많이 보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네이버에서도 조금 밀어주고 있고 성과가 잘 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지역 소상공인 광고를 보시면요. 왼쪽에 보이시는 이 영역들 있죠. 네이버 우리 동네라는 모바일 탭에서도 노출되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아니면 우리가 뉴스 탭에 들어가거나 이런 연예 탭에 들어갔을 때 아래쪽에 슬라이딩 형식으로 이러한 식으로 광고가 노출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광고가 또 좋은 게 뭐냐면요. 한 번 노출, 즉 1회 노출당 1원이 차감되는 방식이에요. 앞단에 우리 말씀드린 쇼핑 검색 광고라든지 파워링크 광고는 최소 70원부터 10만 원까지 입찰을 해야 됐었지만 이 광고는요. 노출 1회당 1원. 이벤트가 진행될 때는 노출 1회당 0.5원으로 광고가 집행이 가능하고요. 이 광고를 클릭하고 넘어가게 되면 앞단에 알려드린 스마트 플레이스 영역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플레이스가 세팅이 잘 되어 있어야 이 광고의 효율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용실, 대표적으로 미용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사진, 포토 스튜디오 하시는 분들. 최근에 제가 몇 개월 전에 다른 지역에, 전라남도 지역에 이제 사진관을 이 광고를 세팅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광고만으로 평일 손님이 없었는데 평일이 예약이 꽉 차일 만큼, 물론 이 광고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광고를 한 시점부터 어느 정도 사람들이 계속 유입이 되기 시작했고 결국에 그 사장님은 광고를 잠깐 중단시킬 정도로 많은 손님들이 늘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광고가 오히려 저는 성공 사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광고라고 보실 수 있을 것. 단 아쉬운 게 하나가 있다면 모든 업종에 접목이 되는 광고 상품은 아니세요. 얼마 전에 제가 인테리어 업체를 갔었을 때 인테리어 업종도 안 됐었고요. 저처럼 광고 대행을 하는 업체도 안 됐었고, 그러면 되는지 안 되는지 리스트가 나와 있긴 하지만 그 리스트도 너무나 보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광고를 직접 세팅을 하신 끝에 마무리에 할 수 있는 업종이다, 할 수 없는 업종이다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봐주시면 되고, 이 지역 소상공인 광고는요, 또 특징점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지역 5곳을 선정해서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1동, A2동 아니면 무슨 동 내가 우리 매장 주변, 내가 노출되고자 하는 주변의 바운드리 지역만 5개를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광고 상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는요, 2021년 6월 28일부터 베타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고 2021년 10월 1일부터 정식 오픈하게 되는 광고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광고 상품은요,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 광고처럼 지속적으로 순위 싸움을 하면서 플레이스 영역 최상단 2위까지 보여주는 광고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광고는 현재 2021년 9월 30일까지는 클릭당 50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베타 서비스 기간이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는 5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시고 10월 1일부터는 순위 싸움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광고 영역도 최근에 생겼던 부분이라서 많이들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는 영역이에요. 내가 아무리 상위에 노출되고 싶어도 상위에 노출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 광고 영역을 통해서 상위에 노출될 것이고 사람들이 유입이 될 수 있게끔 그 갈증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네이버에서 세팅해 주셨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광고는요, 어디서 해야지?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앞단에 우리 브랜드 검색량 확인했던 네이버 검색 광고라는 탭을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 네이버 검색 광고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우측에 광고 시스템이라는 영역이 보이실 거예요. 광고 시스템이라는 영역이 보이시면 여기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광고 만들기라는 탭이 하나가 보이실 텐데요. 광고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앞단에 알려드린 파워링크 유형도 이쪽에서 광고로 하실 수 있고 쇼핑 검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지역 소상공인 광고와 플레이스 광고를 좀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보시면 플레이스 유형이라는 탭이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이 플레이스 유형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업체명 아무거나 적으시면 되고요. 예산도 설정하실 수 있으세요. 나는 하루에 3,000원만 광고할래. 나는 10,000원만 할래. 1,000원만 할래.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계속하게 하면 플레이스 검색 광고를 하시겠습니까? 지역 소상공인 광고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순서에 따라서 지역 소상공인 광고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지역이 여기가 성수. 자, 성수동, 성일가 이렇게 하면 이 지역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해서 사람들에게 내 광고를 보여주게 하겠다. 그래서 총 5개 지역을 선택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만약에 여기를 설정하시고 나서 저장하고 계속하기를 눌렀을 때 여러분들 플레이스가 되는지 아닌지는 자 여기에서 플레이스를 보면 확인하시면 선택할 수 없는 업종에 포함된 플레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시면 사실상 지역 소상공인 광고는 불가하세요. 간단하게 확인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린 부분이고요. 이렇게 안 되신다면 플레이스 광고라도 진행을 해보시는 걸 저는 조금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앞단에 제가 비즈 도구라는 거 플레이스 영역에서 보여드렸잖아요. 비즈 도구 안에 보면 지역 소상공인 광고와 플레이스 광고를 하십시오라는 문구들이 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광고를 너네가 진행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플레이스도 위에 올려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제가 몇몇 업체들을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이 광고를 집행하고 1, 2주 안에 상위로 노출, 즉 3페이지, 2페이지에 있던 것들이 1페이지로 올라오는 현상들도 분명하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특정 A 업체가 이랬습니다 라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러한 현상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소상공인 광고와 플레이스 광고를 여러분들께서 설정을 하신다면 분명한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또 다른 홍보 시스템을 보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는 영역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요, 나만의 온라인 쇼핑몰을 무료로 만들 수 있는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입점을 하시기 위해서는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가입을 하시고 통신 판매 신고업을 정부24 사이트에서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등록을 하셔야지 이쪽에서 같이 온라인으로 판매가 될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꼭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시더라도 통신 판매 신고는 되어야만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사실은 내 자사몰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느 플랫폼에 내 거 올려두는 형식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뭐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서 들어오면 수수료 2%를 차감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카드 결제 얼마, 현금 얼마 뭐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차감이 되는데요. 최근에 이 등급도 2021년 7월 31일부로 바뀌었어요. 어쨌든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은 아니나 영세 사업자인지 아니면 중소상공인인지에 따라서 수수료율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하시고 아, 나 수수료 이만큼 떼고 택배비 이만큼 떼고 하면 해보만 하겠다 했을 때 이 영역을 들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 한 가지 팁을 드리게 되면요. 이전에도 이 시스템, 이 프로모션이 있었으나 이번 2021년 8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이 생겼냐면요. 제로 스타트 수수료라는 게 생겼어요. 원래도 제로 스타트 수수료가 있지만 이번에 많이 기준이 변경돼서 좀 더 올라가는 내용인데요. 뭐냐? 월 500만 원의 매출이 넘어서지 않는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 처음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수수료를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구매에 대한 수수료 그리고 카드 결제나 아니면 무통장 결제에 대한 입금 수수료 이 두 가지 모두 다를 1년 동안 없애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조금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제로 스타트 수수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가 굉장히 좋으실 거거든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월 매출 500만 원이 넘어서지 않는, 사실상 오픈하자마자 500만 원 넘어서긴 쉽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수수료라도 내가 감면을 받으면 오히려 더 자사모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일 수가 있으시니까 그 기능들 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타트 제로 수수료 혜택 활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운영까지 보실 수가 있었고요. 자, 이제 제가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서 언급드렸던 영상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커머스에 대한 부분들은 영상으로 소스를 많이 얻는다, 정보를 많이 얻는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전부 유튜브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유튜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결국에 사람들은 네이버에서 검색했는데 앞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7월 1일자로 네이버에서 노출되는 유튜브 영상들을 네이버는 싹 밀어내버렸어요. 네이버 안에 있는 블로그의 영상이나 네이버 TV에 있는 영상만 노출을 시켜주겠다라고 공지를 해버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어차피 내가 유튜브보다는 네이버 TV에 가능성이 있으면 네이버 TV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유튜브를 아예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들이 분명히 존재하실 거잖아요. 이미 유튜브를 하신 분들은. 그 영상 파일을 유튜브에만 올리지 마시고 네이버 TV에도 함께 올려보시라는 거예요. 네이버 TV에도. 네이버 TV에 함께 올려보셔야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왜?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즉슨 하나의 컨텐츠, 사진이든 영상이든 카드 뉴스든 여러 가지를 만들었을 때 한 플랫폼에만 올리지 마시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여라. 우리 앞단에 말씀드렸던 고객수 곱하기 성사율 곱하기 상품 가격에서 이 고객수 부분을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낚시터에 갔는데 낚싯대 하나 던져서 물고기 걸려라 하는 것보다 낚싯대 10대 던져서 한 놈이라도 걸려라 하는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어차피 만들어진 컨텐츠라면 한 곳에만 올릴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네이버 TV는 어차피 네이버 측에서 밀어주고 있는 플랫폼이고 실제로 굉장히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TV를 운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네이버 TV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하시는 전제 조건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 내가 만약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신다라면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 구독자 100명 이상이 되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카페를 운영한다, 네이버 카페 같은 거 우리 회원수가 100명 이상이 되시거나 아니면 마지막 세 번째 전제 조건이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이웃이 100명 이상이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쉬운 것 이 세 번째 네이버 블로그 이웃 100명을 만드는 부분인데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주실 텐데요. 네이버에는요 이웃이라는 개념과 서로 이웃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이웃은 어떻게 보면 팔로우를 한다 라는 부분이고 팔로워, 팔로잉이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서로 이웃은 서로 친구하자, 마팔하자 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서로 친구가 하자라고 했을 때 하루에 100명에게 내가 친구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하루에 100명에게 신청을 하시게 되면 약 70% 정도가 서로 이웃을 수락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틀 동안 200명에게 신청을 해서 70%면 140명의 이웃이 만들어지시잖아요. 그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네이버 TV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기준을 통과하고 운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기억하시고 단 네이버 TV를 운영하실 때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제가 앞단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플레이스에서. 네이버에 업로드하는 자료, 즉 사진이나 영상은 내가 노출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로 파일명을 변경을 해서 업로드를 하라 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이 부분을 꼭 머릿속에 담아주시라는 거죠. 사실상 유튜브에서 내 영상이 위쪽으로 뜨게 하려면요 조회수가 높아야 돼요. 처음부터 조회수는 높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다른 트래픽을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생기는데 네이버 TV는 유튜브와 다르게 어떤 걸 가장 기준으로 해서 보여주나? 첫 번째, 최신의 영상인가를 보게 됩니다.
최신의 영상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두 번째, 이 영상이 사람들이 검색하는 의도와 적합한가, 즉 영상의 내용은 알 수는 없어요. 영상 파일명이 A라는 파일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A라는 내용이겠구나라고 네이버는 인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꼭 이 파일명을 변경해 주는 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조회순입니다. 그래서 최신순, 키워드와의 연관성, 그리고 조회수, 이 세 가지의 항목으로 상위 노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앞단의 두 가지만 변경,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서 유튜브와 다른 이름으로 저장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만 신경 써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네이버 TV를 운영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이버 TV 부분에서요. 네이버 TV 부분에서 우리가 채널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네이버 TV를 통해서 MBC, SBS, KBS 3개 채널을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국집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그냥 중국집, ABC 중국집이라는 채널 하나만 만들어서 계속 올리실 것이 아니라 ABC 중국집 짜장면, ABC 중국집 짬뽕, ABC 중국집 탕수육, 이런 채널명들을 따로 분리해서 하나씩 그와 관련된 짜장면, 짬뽕, 탕수육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서 보면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ABC 중국집을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자동 완성 검색어에 우리 채널명이 뜰 가능성 역시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의미냐? 소비자들에게, 고객들에게, 유저들에게 우리를 검색했을 때 다양한 채널로서 보다 정확한 정보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연결시키는 페이지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성격이 급할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아니면 X표 누르고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TV 할 때 활용을 하시려면 그렇게 채널을 따로 만들어서 활용을 해주시면 성공 요인으로 갈 수 있는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네이버 모드 홈페이지 부분이에요. 사실상 홈페이지가 꼭 필요하신 부분도 있지만 홈페이지가 필요 없으신 분들도 존재하시거든요. 이 홈페이지 부분은요, 그냥 일반적인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해도 몇백만 원의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좀 큰 업체 같은 경우 몇천만 원 들 수도 있지만 굳이 내가 뭔가 판매를 위한 사이트가 아니다 라고 하신다면 그냥 우리 업체는 이런 업체입니다 정도만 알려주시기 위해서는요, 네이버 모드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편하십니다. 모든 업종에 대해서 템플릿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PC 버전, 모바일 버전, 사진 넣고 텍스트만 하면 클릭 몇 번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홈페이지 제목을 우리 업체명으로 적어놓게 되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이잖아요. 네이버이기 때문에 우리 업체를 검색했을 때 상위에 모두 홈페이지부터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건 역시 검색엔진 최적화의 한 수단은 아니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플레이스 영역, 이런 모드 홈페이지 영역, 최적화를 위한 것들은 네이버 무료 시스템을 활용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네이버 모바일에 우리 동네라는 영역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특히나 오프라인 매장이지만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네이버 모바일에서 우리 동네라는 탭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각 지역별로 내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동네 일정 또는 동네 강좌, 동네 강좌라는 것은 네이버에서 알아서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청해서 올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 노출이 되고 나면요, 하루에 방문자가 블로그를 통해서 아니면 카페를 통해서 500명에서 1000명까지도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실제로 이걸 통해서 원데이 클래스를 많이 활성화시킨 케이스도 존재하십니다. 내가 만약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는 업체다, 무조건 이것은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네이버는 무료이지만 기준은 항상 만들어 둘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네이버 동네 강좌에 노출 신청하기라는 일정의 노출 신청하기 이런 데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네이버 블로그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로 넘어가게 되면 댓글에다가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기준을 쓸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기준,
내 블로그 또는 내 카페에 원데이 클래스나 일정에 관련된 내용의 글을 하나를 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이 되어 있으시면 됩니다.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이 되신 상태에서 블로그 또는 카페에 글을 쓰신 다음에 여기 신청만 하시면 순차적으로 올려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무료로 네이버 모바일 메인 페이지에 노출된다? 해볼만 하지 않으세요? 물론 원데이 클래스가 아니시더라도 뭔가 다른 일정들, 교육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죠. 교육업체도 당연히 이 부분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다는 거죠. 꼭 인지하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챙겨서 네이버 우리 동네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효율이 좋은 네이버 블로그 부분이에요. 네이버 블로그는 죽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누가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하루에 올라오는 글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하루에 60만 건 이상의 블로그 글이 업로드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60만 건 이상의 블로그 글이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4천만 건 이상의 블로그 글이 읽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어떤 정보를 볼 때 영상을 보는 것도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이 영상을 통해 정보를 얻으려면 내가 원하는 정보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시청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블로그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그대로 컨트롤 F 찾기로 해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치 데이터만 보더라도 블로그 마케팅은 죽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함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매체가 바로 네이버 블로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블로그에 글을 쓰게 되면 글씨도 들어가죠, 이미지도 들어가죠, 동영상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블로그 영역이 아닌 뷰 영역에 블로그 글이 노출되거나 또는 이미지가 들어가니까 이미지 영역에도 노출되겠죠. 영상이 들어가니까 영상 영역에도 노출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검색 엔진 최저가에서 50% 이상 먹고 들어갈 수 있는 채널인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실 거라고 인지하고는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조금만 귀찮아서 매출이 나온다면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블로그 마케팅을 꼭 해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몇 개월 사이에 어떤 것들이 좀 들어왔냐면요. 블로그에 마켓도 설정할 수 있으세요. 내가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으신 분이라면요. 블로그 안을 통해서도 그대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블로그 마켓도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블로그 마켓도 역시 스마트 스토어와 수수료도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블로그도 운영하면서 판매까지 같이 하게 된다면 일석이조 아닐까요? 꼭 이 부분들을 기억해서 여러분들께서 블로그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어떤 게 있냐? 이렇게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양한 SNS 채널들도 분명히 활용을 할 가치가 있으시잖아요. 인스타가 될 수도 있고 페이스북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내 업종에 따른 내 주요 타겟들에 맞는 광고를 하셔야지, 마케팅을 하셔야지 내 타겟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살펴보면요. 최근에 나온 데이터로 10대들은 인스타그램, 20대 역시 인스타그램, 30대 역시 인스타그램, 40대도 인스타그램에 효과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사용률 자체가. 핵심 유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어느 정도 보면 비율은 인스타그램은 20, 30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채널이고요. 40대부터 뭔가 새로운 채널이 보이는 우뚝 선 게 뭐냐? 바로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 40대 이상 50대, 60대 분들은 네이버 밴드가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즉, 내 타겟에 맞는 적합한 마케팅 채널을 운영하셔야 성과를 볼 수 있는데 내 타겟이 어디인지도 모른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앞단에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분명히 얘기 드렸을 겁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할 때 네이버 검색 광고 키워드 도구 센터 들어가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 그리고 연령대 비율이 어떠한가 우리 업체는 우리 업종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마케팅이란 건 이커머스 시장에 뛰어드실 생각을 하셨다라면 내 고객층은 어디인가 이론상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케팅을 해주셔야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지 내 주요 타겟도 알지 못하면서 시작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시면서 내 타겟을 확인하시고 네이버에서 기본적인 세팅을 하신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광고까지 넘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최대한 많은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조금 노력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필요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런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나 문의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